자, 그래요.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공간을 만들고 나서 이제 첫 주차에는 좀 사람이 몰렸다가 이번 주차에는 좀 어떤 제가 여는 파티라든가 모임 참여율이 좀 저조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아무런 베이스가 없던 상태에서 딱 이렇게 열었으면은 오픈빨이 끝났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나는 그 전부터 거의 한 2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계속 파티를 열어봤고, 그래서 내가 한 번에 몇 명을 동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적을 알다 보니까 나는 알아. 그게 오픈빨이 아니라 내 채널을 보고 올 수 있는 한 달 인원의 최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 6만 명에 뭐 인스타 팔로워 뭐 6천 명 남짓에 뭐 머무르다 뭐 3천 명에 디스코드 뭐 3천 명에 머무르다 카페에 뭐 한 200명? 그 사람들 안에서 아무리 끌어모아 봤자 한 달에 어림잡아 100명 이상은 사실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이제 이 사람들을 또 오게 할까? 그런 거라기보다 내가 현실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릇이 요 정도였구나. 우물한 개구리라고 얘기를 하잖아. 나는 이제 우물 바깥쪽을 바라보려고 했고 그래가지고 계속 우물 위로 기어 올라갔지만 결국에 내가 있던 우물이라는 그 사이즈가 보이는 거는 밖에 나와서구나. 내가 이거에 대한 견적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한번 파티를 열 때 그 막 뭐 한 30명, 40명 이렇게 오던 거는 제가 한 달에 한 번도 안 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아니야. 저 1년에 파티 12번 연 적 없어요. 10번은 열었나? 그리고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매치업들에서만 열었고, 결승전이라든가 롤드컵 다전제라든가, 그리고 진짜 원기옥 모아가지고 자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유아람에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주일에 막 5번씩 행사를 열고 그러면서 막 참가 인원이 뭐 바닥이 났다, 이제 뭐 관심이 끊겼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제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을 받았는데 요 정도구나 라는 견적이 나온 거에 가깝지.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제가 여는 모임에 한번 나오는 게 목표인 사람들에게는 훨씬 열려있는 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모임 열 때마다 맨날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그날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날 안 돼도 괜찮아요. 네, 또 열 거니까. 계속 열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제 그릇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더 편하죠. 전에는 안 되네 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거는 매일같이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모객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급해지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게 6만 명이란 숫자가 그래 뭐 이제 하도 100만 유튜버들이 넘쳐나는 시대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6만이란 숫자 자체는 되게 많은 숫자잖아요. 생각보다도 한 사람이 다루기에는. 그런데 그 6만이란 숫자를 과연 내가 오프라인에 몇 명을 데려올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대한 그 답변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이 6만의 숫자가 제가 현실에서 6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으면 저는 솔직히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6만 명 중에서 한 10,000명만 그 신도림에 오기에 용이하다라고 해도 굉장히 넉넉한 숫자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심지어 오프라인으로 나올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더더욱이나 추려질 거고. 현실에 6만 명이면 상암인데요. 유아람 재단 생길 듯 그 정도면. 그래서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아주 옛날에 유아람 채널에서 20명 데리고 방송하던 그 시절의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면 아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와인 파티랑 이런 것들을 열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옛날 생각 많이 나네. 내가 딱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들 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고 싶다 하면서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나는 온라인의 환상을 믿지 않는다. 온라인의 환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온라인에서 인기 많으면 그냥 인기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단적인 예시로
노라조가 단콘을 안 열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노라조 정도면은 전국구의 인지도도 가지고 있고 히트곡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왜 단독 콘서트를 안 열지? 저 정도 체급이면은 콘서트를 열었을 때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조빈인가가 이제 그냥 대놓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열어달라 해놓고 안 오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그치.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그쵸. 이게 사실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의외죠. 아니 저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인지도가 높은 거랑 인기가 많은 거랑 일단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학교 축제나 페스티벌에 노라조가 나와요. 그러면 진짜 열렬한 환호를 받습니다. 다들 이제 아는 노래 불러주니까 신나니까 char하니까. 그런데 노라조 콘서트를 돈 주고 가는 거는 사실 아예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또 그냥 단순하게 온라인상에서 인기 많은 거랑 티켓 파워랑 다 다른데 단순하게 온라인상에서 인기가 높은 거는 그냥 인지도가 높은 거에 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인기가 많다라기보다. 그치. 노라조가 콘서트를 아는 걸 여는 사람은 또 적다. 사실 저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를 모르고 나도. 그리고 인터넷 방송인은 사실 이쪽에 가까워요. 그래 여기서부터는 좀 그 얘기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돈을 쓰느냐라고 하면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을 때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진짜 저 사람과 같은 직업을 가진다가 아니어도 와,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아,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사람들이 지갑을 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흔한 원히트 원더들은 많지만 콘서트를 계속 매진시키고 꾸준하게 공연 수익을 내는 사람이랑은 다른 이유기도 하죠. 그래도 이번에 침착맨 팬미팅 대박난 거만 봐도 저 정도 체급의 유튜버도 고작 2천석 다리에서 한다는 게 되게 보수적으로 잡는 듯요. 맞아요. 어찌 보면 유아람 채널과 머무르다 채널의 스피커와 같지만 시청자 수의 차이가 나는 게 바로 보이는 예가 아닐까요? 그쵸. 어떻게 본다면 비슷한 거죠. 물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운영적인 실패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온라인에서 인기가 많은 거는 인지도에 높은 거다, 거기에 가깝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결이에요. 근데 물론 그것도 있긴 해요. 인지도도 핫한 거랑 인지도가 높은 건 또 다르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핫한 걸로 치면은 2024년에 유아람이 제일 핫했어요. 근데 인지도 그리고 입지는 지금이 더 탄탄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느껴. 그래서 이게 개인 방송인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요즘 대세다 싶은 사람들은 보통 유튜브 조회수로 증명이 됩니다. 딱 혜성같이 떠올라가지고 화제성을 빵 터뜨리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거 보면은 유튜브에서의 인지도가 없으면은 사실 그냥 마이너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막상 보면 유튜브는 거의 던진 수준이라거나 유튜브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개인 방송만 조용히 해도 또 이제 좀 굵직한 대형 컨텐츠에 한번 몸 풀고 나오면은 그게 바로 화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걸로 좀 체감하는 케이스가 강소연 씨, 뭐 양띵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이 사람들 요즘 뭐 하나? 많이 좀 옛날 사람 되지 않았나? 싶다가도 각 잡고 뭐 하려고 나오면은 바로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킵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다 보고 있지 않더라도 저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거든. 그리고 그런 팬들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도 오래 했다 보니까 오면은 같은 그 방송인들이 소연이 왔어. 양띵씨 왔어요. 하고서 대접을 해주거든.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진짜 이제 잠깐 핫했던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꾸준하게 인지도 있는 사람으로 남고 그리고 심지어 인기가 많은 사람으로 가는 거는 진짜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요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래퍼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핫한 사람, 인지도가 높은 사람, 인기가 많은 사람. 핫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플로우식, 조광일.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 하면은 베이식. 그래, 어쩌면 스윙스도 이쪽이지. 그리고 인기가 많은 사람 오케이션, 제이통. 그러니까 막 다류처럼 핫하면서 인지도 높고 인기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제외. 그냥 딱 그런 유형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자고 하면 그래요. 플로우식 조광일 나왔을 때 엄청 핫했죠. 그리고 여기서도 사실 이 중간 단계가 있어요.
핫한 사람 중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에 가까운 조광일이 있고 그냥 핫한 사람이었던 플로우식.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인기가 많은 쪽에 그래도 속하는 스윙스와 인지도만 높았던 베이식. 그리고 그냥 인기가 많은 오케이션 제이통.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스윙스가 단콘 열만은 오케이션 제이통보다 사람 많이 모으지 않을까요? 약간 퍼센티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인지도 대비 인기의 비율 뭐 그런 것들. 근데 이거를 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일단 플로우식 랩 잘하죠. 그런데 어떤 뚜렷한 작업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적, 뭐 자기 이름으로 낸 노래나 앨범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때 반짝하고 푹 식었고, 조광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좀 인상적인 곡들을 만들긴 했었지만은 결국에 고개사 시리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 것들을 좀 계속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핫한 사람에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까지 넘어가는 골목에서 좀 걸쳐있는 인상이 강하죠. 아무래도 조광이라면 그래서 기억나는 노래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고개사 말고 크게 안 나오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베이식도 마찬가지로 사실 조광일보다 더 많은 곡을 남겼다라고 했을 때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쪽은 이제 짬바가 좀 오래됐지. 꾸준하게 좀 정상급 테크닉을 가지고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뭐 자기 노래로 뭔가 많은 걸 남기지 못했다는 건 앞에 두 사람과 같긴 하지만 어쨌든 단체곡이나 이런 참여를 통해서 자기 그 존재감을 알렸던 경험들이 제법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도 인지도는 제법 높은 편이고, 그런데 스윙스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앨범을 워낙 못 만들다 보니까 그런 인기로 집약시키는 힘들은 생각보다 좀 약한 편이기는 하지만, 이들과 좀 다른 점, 캐릭터는 진짜 분명하다는 거. 소위 말하는 그 돈가스 드립부터 해가지고 명언충, 뭐 이제 전형적인 뭐 문신돼지 아니면은 이제 정말 야망 있는 CEO, 그리고 의리 있는 대빵, 그러면서도 사고뭉치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캐릭터들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그 캐릭터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그치? 스윙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우사인 볼트가 왜 1등인 줄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다 알잖아. 그치? 자기께 있다. 근데 그 자기께 어떤 음악적인 성과로는 좀 잘 이어지지 않았던 편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어떤 저스트 뮤직의 대빵, 또 컨트롤 디스전을 열었던 사람, 그런 식의 이미지가 좀 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AP 알케미 콘서트도 그렇고 그런 정작 이제 엄청난 인원을 동원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했던 그런 컨텐츠들은 좀 실패하게 됐던 거고. 근데 반대로 오케이션 제이통, 뭐 비프리, 허클베리 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존경을 받지요. 이 사람들이 뭐 아무리 사고를 많이 치고 또 트러블도 많이 일으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캐릭터도 분명하고, 부산의 야인 제이통, 택시기사 하면서 노가다 뛰고 진짜 삶의 현장에서 나가가지고 맞서 싸우는 이 상남자 비프리, 그리고 어떤 그런 약반 간지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첫 손에 꼽히는 오케이션, 그리고 어떤 음악적인 색깔도 그렇고, 그리고 그게 이제 삶의 태도에서 묻어나는 것도 그렇고 다 너무 멋있는 거지. 특히 나는 이거 진짜 잘한 게 제이통이라고 생각해요. 난 솔직히 말해도 제이통이 컨트롤 한 직후쯤 돼가지고 저기 산속에 잠적해서 막 나는 음원 사이트 유통 안 하겠다, 내 사이트 와서 팔아라 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객기불이 다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폐관 수련하더니 본인의 그 무리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막 친환경, 한글사랑, 리얼 조선 힙합 이런 걸 이제 들고 나와서 진짜로 그냥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거야. 그거 보고서 와 진짜 감탄했어. 그래서 이게 위에서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온라인에 걸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온라인에만 있는 사람들, 온라인과 현실에서 둘 다 있지만 온라인 비중이 생각보다 너무 큰 사람, 그리고 오프라인 비중이 거의 대부분인 사람. 한유한 콘서트 할 때도 서로 품앗이 마냥 게스트가 거의 10명 정도였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좀 안다 싶은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이제 파티 얘기하고 막 그랬고, 제가 어떤 파티를 하면서 동원력이 한 요 정도구나 라는 걸 체감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다 라는 게 딱 요런 맥락이에요. 물론 이들에 비해서는 훨씬 조악한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나는 이쪽에 가깝구나, 적어도 이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라는 그 업계 내에서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거는 오만 떨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LOL e스포츠에 좀 관심 있고 대회 좀 챙겨본다는 사람 치고 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2030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한 명 꼭 있어. 네, 맞아요. 대충 누군진 다 알아요. 정확하게 유아람이란 이름은 몰라도 긴 머리하고 요상한 소리 하는 사람 이러고 알던데 맞아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많이 체감하는 거지. 네, 물론 그런 건 있긴 해요. 어떤 마이너한 판에서 인지도만 높은 사람 치고 유료 관객 동원력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제가. 이게 좀 아이러니긴 해. 이 어디 이제 그 6만 유튜버 나부랭이 치고는 한 달에 뭐 100명 정도는 이제 동원할 수 있다? 이거 좀 흔한 일은 아니에요. 맞아. 그리고 막 이렇게 파티 열고 그러면요. 고정 멤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뉴페이스가 훨씬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그 정도의 이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사람은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지. 그리고 그거는 아마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저만의 좀 스타일들도 좀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느꼈다는 한계점들을 요약하자고 하면 그래요. 그냥 본질적으로 진짜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인지도도 이걸로는 부족하다. 왜냐면은 뭐 2030 중에서는 아는 사람 꼭 한 명씩은 있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것도 심지어 이제 좀 남성 위주의 굉장히 제한적인 파이 안에서만 이제 인지도가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거로는 좀 부족하다.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다. 나는 더 범대중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딱 피부로 느끼게 된 거야. 방구석에만 있으면은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6만 명? 막 그래도 좀 순도 높은 구독자 숫자기도 한데 막 적은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적은가? 이게 6만 명이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체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나를 실제로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달에 수십 명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이제 명확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 수십 명이 뭐 2만 5천 원에서 뭐 3만 5천 원 돈을 내고 온다 라는 명확한 통계가 생기잖아. 근데 팟캐스트 위주 유튜브의 인지도 상승은 결국 주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음 라기보다 그냥 내가 파놓은 파이프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 파이프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지. 그렇지. 이쪽 분야 최고봉은 슈카월드죠. 그거는 이제 뭐 명백한 사실이지. 근데 그런 주제 다룰 생각 없다고 했다? 그런 주제라는 게 뭐 내가 경영학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역사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대놓고 정치 유튜브를 하지 않겠다. 약간 그런 쪽에 가까운 거지. 저 분명히 시사 다루긴 할 거예요. 시사를 다루는 채널이 아닌 척을 하겠지. 제가 이제 유아람 채널에서 롤 얘기하면서 롤 얘기하는 척 인생 얘기할 때 되게 많잖아요. 뭐 옛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합방 배제도 한몫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거는 말을 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합방을 배제한 적이 없어요. 그냥 배제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을 뿐이야. 배제된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이제 연락 와가지고 뭐 실제로 만나거나 작업 같이 한 사람들 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선뜻 오케이 할 줄 몰랐다고. 저는 제가 봤을 때 멋있다 싶으면 그냥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옛날이지만 조나 스트롱 그 온라인 초대석 인터뷰도 했었고 뭐 애초에 이 채널을 뜨기 시작했던 게 예전에 KT 테란 김윤환 이 합방 인터뷰 때문이었고 저도 지금 부르면 가요. 안 불러줄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손롤 안 하고 전문성 부족한데 토크 위주로 진행하는 롤 방송인 이 파이 자체가 말도 안 되게 작구나 싶음. 그치? 근데 손롤 안 하고 막 전문성 부족한데 요게 이제 사실 메인 포인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 왜냐면은 토크 위주로 진행하는 롤 방송인이라고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맞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비슷한 생각 있는 사람 중에서 유튜브 같이 해보자, 같이 커보자, 경쟁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다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동종업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경쟁자거든요. 그런데 동종업자가 10명, 20명, 100명이 되면 그거는 상권이 돼요. 나는 그거를 꿈꿨던 거야. 이제 막 어디 뭐 떡볶이 거리, 뭐 수산시장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도 그렇게 어떤 유사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대세구나 하고서 그거를 알고리즘에 띄워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더 못 크는 것도 사실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 명예 오랩이 잘 돼야 돼요. 명예 오랩이 잘 되고 비슷한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너네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다? 같이 할래? 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트렌드 형성이 돼야 비슷한 채널 보고 이런 채널 있네 하면서 타고 오는 거니까. 정확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 이번에 나는 확인을 한 거지. 안 그래도 내가 이 롤판 안에서 6만 이상 갈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체감을 했고, 지금도 6만 고지전하고 있어요. 어떤 조회수 규모나 이런 것도 더 극적으로 커지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내 인맥으로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관객 수도 확인을 했고, 오케이, 난 여기까지야. 지금까지는. 지금 포맷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이제 마른 하늘에 그 비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있을 게 아니라 새로 우물을 파야겠구나. 제가 이제 머무르다라는 이름으로 새로 브랜딩을 하고 이 채널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지금이야 유아람 채널을 보신 분들이 주기는 합니다만은, 머무르다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그리고 뭐 신도림 해적단이라든가 클럽 머무르다처럼 제가 배제된 그 모임을 열고, 그리고 롤이랑 상관없는 쇼츠 올리고, 에세이 모임하고, 그리고 내 개인 에세이도 준비하고, 음악도 계속하는 거. 필사의 몸부림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공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을 만들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것을 온라인 상황에서 계속 공유하면서 홍보 차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계속 늘리는 거고, 쇼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올렸을 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 되게 많이 들었어. 되게 잘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너다운 모습들, 너를 보여줘야 된다. 라는 걸 하는 거고, 에세이 모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거고, 개인 에세이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더 확장하기 위한 거. 왜냐면 나한테 타이틀이 필요해. 작가라는 타이틀, 그리고 앨범 있는 뮤지션이란 타이틀. 별점 1점을 받더라도 리드머에 이제 한번 내 이름 올라가면은 성공인 거야. 그 정도의 존재감이 있는 아티스트라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 책도 그냥 단순 독립 출판 말고 결국에 출판사로 낼 생각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떤 유하람이란 이름을 들었을 때, 뭐 머리 긴 롤 관련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에세이 쓴 작가님, 그 앨범 낸 그 아티스트라고 기억을 해야 결국에 유하람이란 IP로 계속 굴려나갈 수 있다는 거. 왜냐면은 롤판에서 유하람은 사실 단독 IP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이러나 저러나 나도 판 망하면은 같이 망하는 사람인 거고, 거기서 이제 뭐 만약에 롤 이제 문 닫아요 하면은 전환이야 하겠지. 전환이야 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이 6만 명 중에서 몇 퍼센트나 따라올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 그쵸? 일반 명사 같은 고유 명사가 되려고 하는 거지. 결국 이 채널이 본 채널이랑은 별개로 알고리즘을 타서 떡상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맨땅에 헤딩하듯이 편집본 올리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거는 해야 돼. 지금 당장 수익 안 난다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멈추고 끊기면 안 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롤 이야기를 하든, 인문학 얘기를 하든, 인생 얘기를 하든, 뭐 힙합 얘기를 하든, 락 얘기를 하든, 뭐 영화 얘기를 하든, 결국에 유하람이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에 가까워지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 간단하죠. 제 개인적인 욕심도 있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그리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더 유명하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찾아올 수 있게. 그리고 애초에 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업계에서 이런 고민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유명했던 한때 전국구 스타였던 사람들도 그러다가 퇴물되는 거고, 심지어 나는 그 정도가 돼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쉬운 일 하나 없습니다. 좀 더 고퀄리티 완성된 편집본을 업로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당장은 꾸준히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면서 뭐 이제 편집자 친구가 좀 여유가 생기고 하면은 뭐 이것저것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 그런데 저는 일단 매일 하는 것의 소중함을 더 중요시합니다. 편집 한번 잘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몇 달에 한번 찍사고 사라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 소리 하잖아요. 너가 기생충을 만들 수 있으면 10년에 영화 하나 만들어도 된다. 근데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일단 꾸준히 내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여기에 항상 있는 애구나, 한번 가볼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지. 그래, 내가 프랭크 오션이고 내가 켄드릭 라마면은 앨범 만드는데 10년 걸려도 괜찮아. 근데 아니잖아. 그리고 보통의 경우 그렇게 인지도가 없으면 개쩌는 걸 내도 묻혀요. 일단은 양산을 하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상. 그러다가 만약에 좀 이제 수익이 되고 좀 더 뭔가 시도할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죠.
난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미리부터 목숨 걸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인문학적 내용이라든가 담론들이 수요가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함. 저도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유행의 영향을 거의 안 받기 시작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더더욱 과연 내가 가치 있게 살려면 뭘 해야 되는가, 진짜 가치 있는 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스탠드업 코미디 같은 그 한국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정서의 이 컨텐츠들이 힘을 받고 있는 것도 다 그래서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그래요. 물론 이제 너무 오래 딥하게만 가려고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있어요. 이제 제가 머무르다라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명받아서 제가 요즘 이야기하고 있는 머무르다에 대한 소개가 그래요. 마음 놓고 진지해질 수 있는 곳, 그게 전 이 머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음 놓고 진지해질 수 있다는 거지 진지만 빨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 개그 욕심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개그 감성이라는 게 되게 드라이할 뿐이지. 그래서 마음 놓고 진지해질 수 있다는 거는 또 한편으로 봤을 때 편안한 곳이란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와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맨날 얘기하는 2030 안전 놀이터, 이거를 제가 계속 미는 게 그냥 단순히 웃겨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만들고 싶은 게 저거라서 그래요.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등한시해왔던 숙제를 안 하면 안 되는 때가 온 거, 이 테크 안 올리면 더 이상 테크트리가 안 올라감.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너무 성장 지향주의였지, 대한민국은.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점들을 지금 고스란히 겪고 있는 거고, 사람들과 공유하며 열정을 얻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공유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작품을 준비해놔야 하는 게 대중문화 업종의 어려움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그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공간 머무르다는 와가지고 뭐 보드게임하고 술 마시기도 하고 뭐 그냥 뷰잉 파티 보면서 뷰잉 파티 하면서 같이 막 열광하기도 하고 글 쓰면서 진지해지기도 하고 그냥 도란도란 조용하게 대화 나누기도 하고, 그러고 가끔 이제 또 행사도 할 거고, 그런 공간이에요. 어떤 인문학적인 고민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편안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머무르다고, 그리고 그게 유아람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아주 작게나마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드디어 이제 세상에 꺼내놓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긍정적인 한계란 게 그거예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내 영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미 다 했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내가 아직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고 성장할 길도 여전히 많이 열려있구나. 역설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끝을 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자각하게 된 거야.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많이 남았구나.